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지난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였는데요. 이 중에서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쉽고 이해가 쏙쏙 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를 5% 인상했다고 해서 누구나 상생 임대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영상도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먼저 시장 여건입니다. 이 최근 매매 시장 동향은 이 높은 물가 상승, 그로 인한 이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매도 물량 증가 등등 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 연초 이후에 하향 안정세로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시장은 전세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 전세대출금리 상승으로 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8월이 코앞으로 다가오는데요. 2020년 8월부터 시행한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 만 2년이 다가와 임대차 시장 불안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이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이 두 가지가 있고, 이번 시간에는 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중에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생 임대인에 대한 이 혜택을 확대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에 이 세제 분야, 금융 분야, 공급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중에 임차인 부담 경감 내용입니다. 먼저 이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먼저 상생 임대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한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바로 이 상생 임대인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이 구체적으로 알고 보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료 5%, 이 5%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내리거나 또는 현재와 동일하게 하거나 또는 5% 이내에서 인상하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직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존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직전 계약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제외되는 계약이 있습니다. 이 주택을 매수한 후에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직전 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매수할 때 이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 기존의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이 있는 이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이런 임대차 계약은 직전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기존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하는 이 요건은 임대인들의 꼼수 방지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제외 계약 두 가지는 전세를 낀 갭 투자자는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없는 조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별로 이 Q&A 형식으로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신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을 말합니다. 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돼서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만기 전에 취소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인데요. 이때 이 기존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상태에서 만기 전에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갱신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을 말합니다.
이 갱신권을 미사용한 상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해서 5% 이내에서 새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가 있겠고, 이 세 번째는 갱신권을 이미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바로 이 갱신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생 임대인의 개념 중에 이 직전 계약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신규 계약, 갱신계약,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 상생 임대주택 인정 요건입니다. 그동안은 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도 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였으나 이 향후에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주택자에게는 상생임대주택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상생임대주택을 이 최종 1주택으로 처분을 했을 때 이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이 상생임대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자가 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 다주택자를 상생임대인으로 많이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주택을 두 채, 세 채, 네 채, 아무리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다주택자 한 명당 이 상생임대주택은 한 채밖에 나오지 않는 구조라는 점도 한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생임대인 혜택입니다. 이 조정대상 지역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해서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도 면제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적용 기한은 올 연말까지였는데요. 2년을 연장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2021년 12월 20일, 작년 12월 20일 이후에 이 상생계약을 한 임대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1세대 1주택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1세대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그리고 이 취득 당시에, 양도 당시가 아닙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1세대 1주택자가 양도를 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에 대한 이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되고, 그리고 이 실거래가는 12억 이하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규정은 2017년 파리 대책에서 나온 규정입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택이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을 했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은 필요 없는 것이죠. 이 취득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 표 1과 표 2, 이 두 가지 형태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이 표 2가 적용됩니다. 이 1세대 1주택자라도 이 비과세는 12억까지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반드시 받아야 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이 표 2를 적용받게 되면 이 최대 30% 공제밖에 안 되는데요. 표 2가 적용이 되면 양도차익에서 최대 80%가 공제됩니다.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 거주는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이 미리미리 이 상생임대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2년 거주 요건을 갖춰놓은 편이 나중에 절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10년을 보유했지만
한 번도 거주를 못하고 이 상생 임대인이 되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몇 %가 적용이 될까요? 네, 48%가 적용이 됩니다. 이 상생 임대인으로 거주 2년이 적용이 되면 8%가 적용이 되고 보유를 10년을 했으니까 4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40%와 8%를 합하면 48%가 적용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 개편된 내용은 이 상생 임대주택 인정 요건이 확대되었고요. 혜택이 확대되고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이 8월부터 임차인의 갱신권이 소진되면서 이 임대차 계약 폭등이 예상되는데요. 임대인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까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이 작년에 처음부터 이 정도의 대책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사례별로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22년 3월에 올해 3월에 아파트를 사면서 2020년 8월에 계약된 전세를 승계받았습니다. 올해 8월이 만기였겠죠. 그래서 이 올해 8월에 5% 이내로 전세금을 인상해서 재계약하면 상생계약이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 안 됩니다. 이 승계한 계약은 안 된다고 그랬죠. 이 매수인이 임대인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직전계약으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단 2024년 8월 올해 재계약을 했다면 2024년 8월이 또 만기죠. 이때 5% 이내로 올려서 신규로 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임차인과 갱신계약을 해서 이 2026년 8월까지 2년간 유지를 하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생임대인으로 인정이 되려면 2년간 유지를 해야 됩니다. 2년간이요.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2021년 3월, 작년 3월이죠. 아파트를 사면서 신규로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계약을 했고 5% 이내로 전세금을 인상해서 이 재계약을 하면 상생계약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승계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내년 3월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승계한 계약이 아닌 임대인으로 계약한 것이므로 이 직전 계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아파트 입주권을 샀거나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샀거나 그리고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입주 시점에 임대를 준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이 신규 아파트는 직전 계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생계약 인정이 불가능한 거죠. 입주 때 이 전세계약을 하고 이 최소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재계약을 하며 이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을 말하겠죠. 이때 5% 이내로 전세금을 올린다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다주택자 사례인데요. A주택은 거주하고 있고 이 B주택은 상생계약을 해서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A주택은 남겨두고 이 B주택, 이 상생계약을 했었던 이 B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 안 됩니다. 이 A주택을 먼저 팔고 나중에 B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상생주택이 최종 1주택이 될 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이 등록임대사업자인 경우인데요. 이 A주택에서는 거주를 하고 있고 이 B주택은 등록임대를 해서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A주택을 이 거주주택 비과세로 팔고 이 B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후에 팔게 되면 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A주택을 먼저 팔고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한 후에 이 B주택을 팔게 되면 상생주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최종 1주택일 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기획재정부에서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이 상생임대인은 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인상률이 5%로 제한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외할 경우에는 불형평의 소지가 있다며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여러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이 요건을 충족하면 똑같이 이번 대책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등록임대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여기까지가 상생임대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이 갱신 만료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 보증금 부분도 4억 5천, 2억 5천으로 늘리고요. 이 대출 한도도 1억 8천, 1억 2천만 원으로 한도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2022년 8월 1일 이후 임대분부터 1년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임차인을 위해서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 월세 세액 공제율이 현재 10 내지 12%인데요. 이것을 12 내지 15%로 상향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올해 월세액부터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의 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 공제 한도를 현재는 연 300만 원인데요.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올해 상환액부터 적용합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내용인데요. 이 임대주택 건설 지원에 대해서 이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민간건설 임대에 법인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개인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그리고 법인과 개인의 종부세, 공공매입 임대 건설 목적의 이 토지 양도자에게는 양도세와 법인세 특례를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이 임대 매물 유통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안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개선한 내용인데요. 이 규제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이 처분과 전입 의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한 내용입니다. 이 현재는 이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6개월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2년으로 완화하고 그리고 이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이 수분양자는 이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가 아니고 이 해당 주택에 양도를 하거나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하기 전까지 이 실거주 기간을 준수토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민간 택지에 80% 미만의 시세로 분양을 받았다면 이 3년간의 거주 의무가 있죠. 이 3년을 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 했어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양도나 상속 증여하기 전까지만 이 실거주 의무 기간 이 3년을 채우면 되는 것으로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다음 시간에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이 세제 분야, 금융 분야, 공급 분야에 대해서 이 각각에 대한 이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부세와 취득세, 공시가격, 대출,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에 대한 이 중요한 정보니까요. 꼭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산 형성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